정신분열적 재난적 기본소득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느닷없이 지금 여야가 현금을 얼마나 많이 줄 건가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하는 미국과 유럽의 이 재난에 대한 대처 정책의 큰 차이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1200불씩의 현금 수표를 다음 주부터 가정에 배달해서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럽은 그런 보조금을 전면 살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기업의 고용 안정자금, 즉 기업이 해고 대신에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을 때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그 급여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고용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60%, 70%인데 보리스 존슨은 더 통 크게 영국에서 급여의 80%까지를 보조해 주는데 고소득자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최대 월 2,500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376만 원까지 지불하게 되고 전체 예산은 780억 파운드, 약 요즘 환율이 높아서 1파운드가 한 1,500원 합니다. 그래서 117조 원을 고용안정기금에 쓰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다른 재난 대처 정책을 쓰느냐? 미국은 개인들한테 가게에다가 현금 복지를 하는 반면에 왜 유럽 국가는 기업들한테 주고 기업이 해고를 안 하고 고용을 유지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쓰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의 실업은 즉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주 전에 평소에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3월 21일 끝나는 주에 330만 명이 신청을 해서 평소에 10배가 넘는 실업 사태가 발생했고 그 다음 주에는 670만 명, 어제 발표된 4월 4일까지는 660만 명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해서 3주 만에 1677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0.7%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한 3% 정도의 실업률에다가 이걸 합치면 지금 14%의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최악의 사태가 있었던 IMF 때도 12% 정도의 실업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더 장기적으로 보면 20만 명서부터 하다가 3월 16일에서 평소에 20만 명이 든 게 28만 명으로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서 그 다음엔 330만 명, 686만 명, 660만 명 해서 단기간에 전체 고용인구의 10%가 실업자가 되는 걸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04년서부터 파란색이 쭉 실업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2008년, 2009년에도 100만 명이 안 됐는데 지금 2020년에 1678만 명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발생을 해서 이 충격이 얼마나 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하면 4천만이 넘는 단기적인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체제는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다가도 일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고하는 체제입니다.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규직은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가기 전까지는 정년까지 해고를 못하는 종신계약의 풀타임 근로자를 우린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만 있지 아무리 전일제 근무를 하고 월급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바로 해고하는 체제입니다. 지난 한 주 4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미국에서 그 한 주 사이에만 660만 명, 이거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 1억 5,700만 명의 4.2%가 실업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 어떻게 됐냐? 이 기간 동안 25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3,254만 명의 0.77%만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미국보다 덜 심각한 게 전혀 아니죠. 똑같은데 미국의 실업은 영국의 5.5배가 발생한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유럽은
기업들이 웬만하면 해고를 못하게 돼 있고 우리와 비슷하게 노동시장의 규제가 강하고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미국은 막 근로자가 실업자로 쏟아지기 있고 그렇게 되는 순간 임대료도 못 내고 학교도 못 가고 신용카드 돈도 못 받고 하면서 신용불량자로 가계 파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계 렌탈 긴급 조명하는 거고 유럽은 경제의 충격을 기업들이 부담하면서 웬만하면 해결 안 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살려놓으면 실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다 보조금을 주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과 이 시장경제의 운영 원칙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시장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긴급구호자금에다가 기업들이 혹자부도 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거고요. 유럽은 대개 고용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인플로이 개런티 프로그램을 해서 일은 안 하더라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있으면 정부가 돈의 상당 부분을 대주고 경제가 좋아지면 바로 다시 일할 수 있게 고용이 개런티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은 다른 노동시장 때문에 다른 대란 정책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지금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의 모습은 미국의 모습이냐 유럽의 모습이냐 보면 유럽보다도 더 경직된 노동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정책은 미국 정책을 지금 막 카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3월 달에 실업 신청자는 19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만 명에서 16만 명입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주별로 난다고 월간으로 우리나라 통계가 나오는데 1월 달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17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새로 생기는 신규 실업자는 거의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한 미국처럼 돈을 주느냐는 거죠. 그 돈은 지금 실업 충격이 전혀 없지는 않죠. 지금 자영업하는 쪽에서 발생하고 여행업이나 항공업 같은 데서 무급휴직 이런 상태로 실업이 발생합니다. 그러고는 실업수당을 더 주고 실업 문제를 하면 되는데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 많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까지 다 돈을 주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냐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하위 70% 준다는 거는 우리나라 1인 가구당 평균 인원이 한 2.8명 되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78만 원 정도를 주게 되는 거고 전체 2천만 가구 중에 70% 주면 대충 계산해보면 한 지금 2,100만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10조 원 정도가 되는 돈이고요. 그 정신 나간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1인당 50만 원씩 다 주지 전 가구에다 1인당 준다는 얘기는 4인 가족한테는 200만 원을 준다는 얘기고요. 가구당 평균 2.8명으로 하면 140만 명에 2,100만 가구를 다 주기 때문에 30조 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문재인보다 3배가 더 높은 포퓰리즘을 하고 고무신 선거를 하겠다고 나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지자체가 이재명의 기본 재난소득세로 10만 원 준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까지 지금 다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십조 원을 누가 쓰느냐의 경쟁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경제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요. 지금 국가가 공식 통계로 안 잡아서 그렇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적자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거 정부가 보전 안 해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보증채무까지 하면 국가 채무가 1,700조가 돼서 국내 GDP, 2,000조의 GDP를 포함하면 이 연금의 지급 보증까지 하면 GDP의 85%가 이미 국가 채무다. 그거는 1인당 1,409만 원입니다. 1,400만 원 이상의 빚을 국가를 가지고 있고 국가의 관리재정 수지가 지금 금년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80조 이상 관리재정 수지가 적자 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추경하고 추가 100조 쓰냐 몇 조 쓰는 데를 다 합치면 몇십 조의 지금 또 국채를 더 발행해가지고 그 관리수정 재정 수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EU에서 그리스하고 이탈리아한테 압력을 가하는 게 뭐냐면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으려면 재정 건전성 기준은 국가 채무가 GDP의 3%
적자 규모가 GDP의 마이너스 3%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금년에 바이러스 사태 나오기 전에 예상이 이미 마이너스 2.8%였다. 우리나라가 유럽 기준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넘어가는 사태인데, 여기다 대고 지금 현금을 마구 쓰자고 그런다. 보시다시피 실업 통계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실업으로 이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럼 그 부담을 지금 누가 지고 있는 거냐?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공장이 한국 공장만 돌아가고 기아차 전 세계 공장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민노총 직원들은 지금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런 피해가 없이 일시간만 줄어들었고, 덜 팔리니까 생산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월급은 또박또박 타먹는 상태죠. 그런데 그 하청업체는 부품 회사는 전 세계 공장에다가 부품을 팔아서 먹고 있었기 때문에 70%의 공장이 몸닫아 있다는 얘기는 70%의 매출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직원들을, 그런데 해고를 못하고 중견기업들이 데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 부담을 기업들이 다 떠안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그 기업들이 연쇄부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체제가 완전히 와해 직전으로 갈 거예요. 그때 써야 될 돈을 지금 선거 직전에 온 국민한테 나눠주겠다라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구조나 경제구조를 무시하고 재정 추이를 무시한 그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신분열적인 선심 경쟁을 하고 있다. 경제 실질하고 정책이 전혀 분리되면 그게 정신분열적인 정책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부가 크게 팽창하고 있는가, 제가 조선일보 칼럼에 썼던 건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OECD가 그 국가 재정에 대한 종합보고서에서 2017년에서 2018년 올라갈 때 그 나라의 GDP 성장률하고 재정 성장률, 세금 성장률 빼기 GDP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모든 OECD 국가에서 세금 성장이, GDP 성장 대비 세금 성장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보시면 트럼프의 감세 정책 때문에 마이너스 10%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높이 되는데 세금은 줄여져서 보시면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헝가리, 미국의 유럽에 잘 나가고 있다는, 우리 북구 유럽의 국가들도 다 감세 쪽으로 돌아섰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경제 성장보다 높이 있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공무원에 대한 예산 성장률이 계속 GDP 성장률의 3배씩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고용구조, 노동시장, 경제구조를 무시한 미국식 재난기금 살포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 정치권의 무책임 또는 경제구조나 노동구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무지를 반영하는 거다. 이건 바로 고무신 선거로 몇십 년 전에 아주 후진적 경제로 돌아간 거고, 그 중에서도 보수 자유시장 경제를 믿는다는 황교안의 국민 1인당 50만원 무차별 재난 약속은 보수 정권의 보수 가치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포퓰리즘이고, 건전재정을 계속 주장했던 그간의 보수 정당 미래통합당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거고, 국민을 국가에 손벌리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비판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우리 사회는 곧 이 버티던 기업들이 매출이 없고 수출이 안 되고 그런 시점이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이 2달의 충격은 지금 기업들이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해외 공장 등이 지금 계속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가 더 지킬 수 없을 때는 IMF에 준하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경제 생태계가 다 붕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써야 될 돈을 지금 미리 나눠주겠다. 그 50만원 집에 1인당 받아가지고 재난 극복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가난하고 실조업자들한테 몰아주고 파산 직전에 있는 자영업자한테 몰아줘야 가계 파산이 안 일어나고 그 신용불량자가 안 되는 거죠. IMF
의한 이후에 1000만 명이 넘던 신용불량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400만으로 줄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1000만 명을 만들면 경제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마지막 안전의 보루의 자산을 지금 미리 다 헐어서 푼돈을 나눠 쓰겠다. 이게 제정신이냐, 이런 관점에서 정치권의 소위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선동 포퓰리즘을 강력히 규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